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 어떠세요? 느낌이 있나요? 12월 한 달씩이나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씩이나 남았어요. 밖에요. 지난주에는 날씨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화창하더라고요. 저희가 그저께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합격자 모임 했어요. 네. 여러분도 꼭 그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0.5점 차이로 거기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행히 60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그 자리에 오시고, 또 수석 합격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날씨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부부가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부인은 작년 합격하고 올해 남편이 합격하셨거든요. 가지고 제주도에서 합격하셔가지고 또 감귤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파주, 부산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석 합격하신 분, 그분 또 따로 인터뷰도 하시고, 아주 즐거운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그 자리에 여러분도 꼭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올해 10일에 1차 시험 날짜를 여러분한테 잘못 말했더라고요. 한 달 늦게 말했어요. 자,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10일에 우리 여러분 핸드폰에 꼭 이렇게 일정 해놔요. 10일에 시험 1차, 시험 일정이 이제 공지가 되었어요. 1차 시험 보시는 분들, 1차가 5월 10일이에요. 2025년.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2025년 8월 30일. 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1차 시험이 지금까지 계속 6월달 봤거든요. 6월 5일이나 6월 10일 그 사이 봤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앞당겨졌어요. 한 달 빨라졌어요. 1차 시험이. 근데 이게 왜 반영이 된 거냐면, 이게 상간에 계속 민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1차 시험 바로 끝나자마자 2차 준비하는데 불과 2개월밖에 이렇게 기간이 안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간이 타이트하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반영을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가 예전보다 한 달 빨라진 겁니다. 예전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1차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 자, 5월 10일 날 어쨌든 1차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이 1차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마다 굉장히 갭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말로 나 2주밖에 공부 안 했어. 이런 분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한 15일, 20일밖에 안 했어. 어떤 분은 한 달 했어. 어떤 분은 나는 4개월 했어. 이런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어떤 갭이 다르는데, 제가 말하는 평균적인 1차 공부 저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보통 6월 달에 시험 보니까 한 3, 4월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시험은, 자요, 1차 시험은 우리 농재법, 농어재보험 법령이에요. 그 다음에 상법에 보험편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배약, 온해약이요. 재배약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엄청 쉽습니다. 이 두 개는. 금방 해요, 이 두 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난해한 게 이 재배약이거든요. 이 재배학이 왜냐면 이것도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용어가 난해하기 때문에, 용어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 재배학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은 포커스는 여기에서는 과락만 변하자. 여기서 이제 고득점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평균 난 여기서 한 40점에서 한 60점만 맞을 거야. 이 포커스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거의 80점에서 90점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빨라졌기 때문에 굳이 1월 달부터는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월 달부터는.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월 달에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1차를 합격해야 안정권에 접어들고 나는 2차 준비할 거야. 또 이러신 분도 계셔요. 근데 또 막상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1차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을까? 그 시간에 2차 공부할 걸. 또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달, 아무튼 1월달에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월달 이후에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2차 공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시험 일자 확정됐어요. 1차 5월 10일, 2차 8월 30일. 이 날짜를 여러분이 꼭 동그라미 잘 쳐놓으셔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는 자 27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70페이지 가축입니다. 자, 저희가 시험이 크게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험이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이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배점 비율이 농작물 재보험에서 배점이 80%에서 85% 정도 배점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재보험이 20%에서 15% 정도 이렇게 배점을 잡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농작물 쪽에서 약 80점 정도, 우리 100점 만점에서 80점 또는 85점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가축 재보험에서 15점에서 20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여기가 가장 많을 때가 20점 출제했어요. 가장 많을 때가.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점까지는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15점. 그다음에 우리 가축 쪽에서도 이 과목에서도 10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1과목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과목. 그리고 이제 2과목에서도 당연히 가축이 배점이 됩니다. 그럼 2과목에서도 이 정도입니다. 배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출제자마다 조금씩 개분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10회 때는 이 과목에서 가축이 약 10점 정도 배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배점은 10점에서 지금 20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어요. 10점에서 20점 사이로. 그러면 1과목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10점에서 20점. 그 다음 2과목에서도 10점에서 20점 이렇게 배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보시면 농작물 재보험에 비교하여 가축은 굉장히 페이지가 작아요. 여기 이렇게 봐보면 교재에서도. 그래서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축을 포기하고 내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축도 꼭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이게 배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가축 파트는 1과목도 가축 재보험이 있고요. 2과목도 가축 재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 가축 쪽은 제가 강의를 다 할 겁니다. 1과목에도 가축 강의를 제가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빨간색 교재 있잖아요. 그 2과목 가축도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과목 가축을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오실 때 빨간색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빨간색 교재. 빨간색 교재의 가축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270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자, 용어를 봐보면 가축 재보험 계약 관련해서 자, 이 내용은 크게 우리 일반 농작물 재보험하고 비단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가보면 자, 제조달가액이라는 용어는 제조달, 우리 비가림 시설에서 용어 나왔었잖아요. 다시 짓는 비용이라고 있어요. 다시 짓는 비용. 그래서 하우스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해가림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 축사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이걸 갖다 우리는 제조달가액의 용어로 쓴다고 그랬어요. 271페이지에 제조달가액이라는 것은 신축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률. 우리 가축 재보험이 몇 프로 보험에 가입했니? 자, 이런 가입률. 그 다음에 손해율이라는 건 뭐예요? 손해가 몇 퍼센트 났니? 지금 그 말이겠죠? 손해율. 그 다음에 사업이익, 경영비, 이익률. 자, 이 내용은 우리 이 과목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오리가 더 난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재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 농작물 재보험에서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병충해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종합위험 방식이죠. 그러면 가축 재보험도 보상하는 재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상하는 재해가. 그럼 가축 재보험에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자, 그럼 자연재해. 조수해 있죠, 조수해. 가축 재보험에서는 조수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즉, 멧돼지가 예를 들면 우리 닭을
폐사를 시켰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재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상하냐면 화재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가축은 병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죠. 가축은 질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질병. 그래서 가축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자연재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종류를. 자, 그 내용이 271페이지에 있어요. 즉 자연재해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풍, 수, 설, 지진, 폭염 이렇게. 풍, 수, 설, 지진을 하나로 묶고 폭염을 별도로 뺍니다. 자연재해 종류는 풍, 수, 설, 지진과 뭘로 나눈다? 폭염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 나의 지금 내용을 하고 있어요. 271페이지에다. 풍, 수, 설, 지진과 폭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재해. 자, 그래서 소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한다. 그 말은 풍, 수, 설, 지진, 폭염까지 보상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돼지가 폐사를 했는데 풍, 수, 설, 지진만 보상한다. 그렇게 되면은 걔는 폭염을 보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 수, 설, 지진의 정의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인데 거기 가보시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여기서 조수라는 것은 우리 바닷물 말하는 거예요. 조수, 우박, 지진, 분화 등이잖아요. 등. 이게 등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재해는 다 들어갔는데 결론은 이 풍수설 지진에는 누구만 빠져 있냐면 폭염만 제외라는 겁니다. 폭염만. 그래서 풍수설 지진 속에는 자연재해는 다 들어가 있는데 폭염만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런 개념. 자,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폭염특보, 즉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염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소도체 계란부터 해서 전기적 장치. 자, 이 내용도 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가보시면 가축 질병 관련해서 TG이다, PE이다 이 말이 있어요. TG, PEG. 자, 방금 우리 가축이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가축이.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을 다 보상하지는 않아요. 모든 질병을. 예를 들자면 소나 말, 일, 그 다음에 사슴이라든가 양 이런 애들은 우리 모든 질병을 다 보상합니다. 물론 법정 전염병은 보상 안 해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다 보상을 해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 즉 TGE, PED. 자, 거기 있잖아요. TG라는 거 뭐예요? 이장병. 그 다음에 PED라는 것은 설사병. 즉 우리 아가 돼지들 있잖아요. 자돈들에게 치명적인 병인 겁니다. 이 애들이. 자돈들이 설사병에 감염되고 이장병에 감염되면 바로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듯이 로타 바이러스. 즉 돼지는 딱 이 세 가지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세 가지 질병만. TG, PEG, 로타 바이러스. 자, 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TG라는 것은 뭐다? 전염성 이장염. 그다음 PED라는 거 뭐다? 유행성 설사병. 즉 돼지에서 발병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제역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AI,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다음 돼지열병, 그 다음 낭개대 전염병이라는 거 뭐냐면 낭개대 전염병. 자, 일단 읽어볼게요. 조류의 특이병원체가
종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병아리 생산을 위해서 키우는 달걀. 우리 먹는 달걀이 아니라 우리의 즉 종란에 감염되어 부화 후 초생추라는 것은 햇병아리를 말해. 병아리. 이제 태어난 애들. 자, 초생추, 햇병아리. 초생추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질병. 다시 말해서 자요. 우리 종란 있죠, 종란. 종란을 생산하는 닭이 누구냐면 종개야, 종개. 종개. 즉 엄마 닭, 아빠 닭. 여기 종개. 종란을 생산으로 해서 키우는 닭이 종개야. 그러면 이 종개에서 태어난 달걀이 종란이겠죠. 그럼 이 종란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병아리. 그럼 그 병아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생추라고 표현한다. 초생추. 그럼 엄마가 감염이 되었어. 그러면 감염된 엄마는 또 누구예요? 감염된 달걀을 생산하겠죠. 종란을. 그럼 이 종란에서 태어난 병아리도 어떻게 해요? 감염이 되었더라.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개대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 계열화 사업. 여러분 우리 하림 어때요? 하림. 내가 닭을 키워서 하림에다가 제공하잖아요. 우리 계열화 사업 있잖아요. 그러는 것들.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가보시면 자 돼지 MSY 돼지 MSY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해볼게요. 어미 돼지 한두가. 자 어미 돼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자 엄마 돼지잖아요. 엄마 돼지. 그래서 엄마 돼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빈돈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말로는 모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엄마 돼지를 모돈. 종빈돈. 즉 어미 돼지 한두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 체중. 우리가 보통 돼지를 키워서 몇 킬로를 밖으로 출하를 시키냐면 110kg짜리를 밖으로 출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돼지들이 110kg짜리가 도축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0kg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수 그 말이에요. 이 MSY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엄마 돼지는 있잖아요. 1년에 우리 사람도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임신 기간 해가지고 이제 분만하는 거잖아요. 돼지도 마찬가지겠죠. 엄마 돼지가 임신을 해서 며칠 만에 우리가 아기 돼지가 태어나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회전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분만을 하는 거냐면 약 한 2.5회 정도 돼요. 1년에. 2.5회 정도 이렇게 아기 돼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돼지가 한 번 있잖아요. 아기 돼지를 생산할 때 보통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분만을 하는 거냐면 보통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10마리. 보통 10도에서 12도 정도 생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눈으로 직접 본 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다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자돈들이. 아기 돼지를 갖다 자돈이라고 그래. 자돈. 그럼 이 자돈을 우리는 다시 2개 종류로 분류를 해요.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유자돈이라고 그래. 포유자돈.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어때요? 이제 이유식 하는 거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야. 막 태어나면 우리 엄마 돼지, 종빈들이 젖을 먹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들도 이유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식 하는 돼지들을 이유자돈이라고 해요. 이유자돈. 자돈을 크게 우리는 포유자돈, 이유자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태어난 애들 있잖아. 즉 20일까지를 우리가 보통 포유자돈이라고 표현을 해요. 포유자돈. 그러면 이 자돈은 우리가 몇 킬로까지를 자돈으로 분류를 하고 있냐면 30kg까지 우리가 자돈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31kg 지나버리면 이제 살찐 돼지로 넘어가요. 보통 30kg까지를 자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유 자돈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아까 지금 누구처럼 설사병이라든가 이장염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10도에서 12도가 탄생을 하지만 애들이 계속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병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애들이 110kg가 되어서 1년에 몇 마리 정도 밖으로 출하가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MSY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산란
계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누구하고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 닭하고 해당되겠죠. 닭.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자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닭을 산란계라고 표현해요. 산란계. 산란계. 그래서 산란수, 닭하고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자조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조금관리위원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TV를 좀 유심히 보면은 TV 밑에가 다 있어. 어떤 거 나오냐면 한우를 드십시다. 한우를 드십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또 뭐 닭을 드십시다. 닭을 드십시다. 막 이런 거 우리 있잖아. 광고. 그 밑에가 뭐냐면 자조금관리위원회. 즉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 뭐냐면 돼지 자조금관리위원회. 그 홍보 있잖아요. 주관 막 이렇게 주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우를 홍보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면 그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그 돈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조금이라고 표현해. 자조금. 우리들이 다 사육주들이 다 돈을 못 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관리하는 곳을 자조금관리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가 있고, 그다음에 쇠고기 이력제라는 게 있어요. 쇠고기 이력제도. 자, 이력서. 자, 여러분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어때요? 우리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사망신고 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가 태어나잖아요. 소가 태어나면 반드시 소를 우리가 갖다는 출생신고 하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냐면 5일 이내에 축협 있잖아요. 여러분 축협에 가서 탄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누가 키웠다 그러면 중간에 다 사육주가 나와요. 누가 키우고 있다 얘를.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소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려면 얘를 갖다가 도축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즉 최종적으로 얘가 어딘가요? 도축을 시키겠죠. 그럼 도축을 시킬 때 여러분들 소 좋아하시는 A뿔 등급이야. A 등급이야.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관리.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얘가 도축을 시켜서 얘 등급이 어떤 등급이다. 이러는 모든 관리를 이력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 이력제라고 표현해. 이력제. 소 이력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의사 처방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 그 다음에 275페이지. 자, 우리 가축 재보험에 대한 이력이고요. 언제부터 가축 재보험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가보시면, 자, 제리의 사업 목적 봐보세요. 278페이지. 자, 가축 재보험의 사업 목적은 제리의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자, 이런 들어있고. 자, 역시 사업 운영은 전체 총괄은 농림부. 그 다음에 사업 관리를 어디에다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그 다음에 사업 운영. 즉 보험회사 말하는 거겠죠. 보험회사. 즉 보험회사들 있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 금융위. 분쟁 해결, 금감원. 심의기구, 농업재보험, 심의. 각각의 지금 사업 주체들. 그 다음에 총괄 부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 자, 28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부터, 자,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282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283페이지 제일 하단 봐보세요. 283페이지 제일 하단. 자, 우리 여러분들 즉 가축 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축종들이 가축 재보험의 대상이냐. 자, 목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 대상. 283페이지 제일 하단. 자, 소보험 당연히 가입하죠. 자, 돼지 보험 가입합니다. 283페이지. 말 보험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들을 줄여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가금류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즉 닭이라든가 오리. 그리고 기타 가축. 다시 말해서 가축 재보험은 총 5가지를 일단 분류를 합니다. 5가지.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 가축.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283페이지인데, 자, 여러분들이 에어드를 또 보시면 되냐면, 자, 요 284페이지 봐보세요. 284페이지에 그 박스 하나 있죠. 자, 거기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셔도 되냐면,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294페이지 보세요. 자, 페이지 294페이지. 자, 목적물인데, 자, 이제 어떤 이렇게 축종들이 보험에 가입하냐, 지금 목적물을 보는 거예요. 294페이지. 자, 그러면 소의 종류를 한번 봐보세요. 소요 주송 종류. 자, 한우가 있습니다. 고기를 생산 목적으로 키우는 유구가 있습니다. 우유 생산을 키우는 젖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어린 소, 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종모우. 그 중에서도 아빠 소를 뭐라고 하냐면 종모우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빠 소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별도로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종모우. 엄마 소도 있겠죠. 엄마 소는 그냥 여기다 다 같이 함께 분류해버린 거예요. 즉, 종모우만 별도로 지금 또 빼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의 종류.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세요. 자, 돼지의 종류는 엄마 돼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빈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빠 돼지를 종모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막 태어난 애들을 자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자돈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자, 포유 자돈이 있고 이유 자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돈은 몇 킬로까지? 30kg까지만 자돈이라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막 살찌기 시작합니다. 막 살찌기 시작한 애들을 육성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육성돈은 30kg부터 몇 킬로까지? 60kg까지. 이제 엄청 살이 막 찌어야 되잖아, 돼지는. 막 살을 찌우기 시작합니다. 완전 살찐 애들을 비육돈이라고 해요. 그럼 비육돈은 61kg부터 이제 쭈르기인데 몇 킬로가 되면 110kg가 되면 이제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험 목적물은 한 110kg까지가 되더라. 이 정도로 그냥 예상하시면 돼요. 110kg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110kg 되면 밖으로 출하시켜요. 그러면 이 육성동 중에서 있잖아요. 육성동 중에서 뭔가 기능이 좀 괜찮아. 얘가 모양새도 좋고. 다시 말해서 엄마 돼지, 아빠 돼지. 즉 우리가 얘를 엄마 돼지, 아빠 돼지는 결론은 우리가 자동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돼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종돈이라고 그래, 종돈. 그러면 이 종돈이 될 만한 육성돈이 있겠죠. 좀 기능이 뭔가 좋아. 그러면은 이 육성돈 중에서 뭐가 종돈이 될 돼지들을 뭐라고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후보돈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후보. 엄마 돼지, 아빠 돼지 될 후보가 될 능력이 보여. 후보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얘들이 목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말을 보세요. 말. 자, 말을 찾아보세요. 말을. 자, 또 말 종류를 봐보세요. 말 종류에서 찾으셨나요? 자, 말 종류도 엄마 말, 아빠 말 있겠죠. 그래서 아빠 말, 엄마 말. 그래서 엄마 말을 갖다가 종빈마, 아빠 말을 종모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보험의 목적물은 달리기 하는 애들이에요. 이 말에서는. 달리기 하는 애들이 주 목적의 우리 보험 대상입니다. 그럼 달리기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경주마. 이런 마사에.
가서 우리 저 경마장 가서 막 돈 걸고 가지고 우리가 환호성 치고 막 하잖아요. 내 거 달려라, 내 거 달려라. 어쨌든 봄의 목적물이 경주마야, 경주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몇 개월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면 6개월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태어난 지. 그럼 6개월부터 우리가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얘가 아직은 어때요? 엄마 말을, 즉 우리가 애들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애를 갖다가 종마라고 그래, 종마. 엄마 말이 될지 아빠 말이 될지 아직은 모르고, 아니면 애가 뭘로 승용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주용으로 갈 것인지 아직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말하고 표현해요. 용도가 미지정된 애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있잖아요. 천연기념물 우리 있잖아요. 조랑말. 그래서 누구도 제주마도 별도로 보험에 가입 대상입니다. 우리가 경주마는 어느 정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주마는 보통 몇 개월부터 24개월부터 거기가 우리가 경주마로 우리가 애들 뛰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월부터 애들이 경주마가 되려면 반드시 마사에다 등록을 해야지 얘가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 돼지는 보통 몇 개월부터 36개월부터 생식 기능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36개월부터 우리가 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종마가 되려면 얘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등록을 해줘야 돼. 경주마도 방금 마사에다 등록을 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말이 태어나잖아요. 얘도 똑같이 우리 사람처럼 얘도 뭘 등록을 하냐면 말은 혈통 등록을 해줘야 돼. 혈통. 왜냐면 이 말은 혈통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이 별도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디서 막 독일에서 있잖아요. 막 도입을 시켜오잖아요. 외래 가져오잖아. 그래도 훨씬 더 비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종류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얘를 사육을 해서 달리기를 시키는 국내산이 있고요. 외국에서 아예 도입을 시켜와요. 그래서 애국산 있잖아요. 애국산 경주마가 별도로 있어요. 애국산 경주마도 있고 국내산 경주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금류 종류 한번 가보세요. 가금류. 자, 닭, 오리 이런 애들. 닭, 오리. 우리가 즐겨 먹는 닭, 오리 이런 애들. 걔들을 한마디 표현하면 가금류라고 표현합니다. 가금류. 닭, 오리. 자, 가금류의 종류를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오매, 물론 사투리지만 오매 이러는 거야. 오매 이렇게. 즉 오매, 꽁, 닭은 뭘로? 관상조로, 자,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집에다 안방에다 놔두고 보기에는 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즉 관상조로 보기에는 뭐다?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매공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얘가 가금류의 종류. 그럼 얘가 누구냐면 오리, 메추리, 꽁닭, 간상조, 거의 칠면조, 타조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리도, 메추리도, 꽁, 닭, 관상조, 거의, 칠면조, 타조를 우리는 가금류의 종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매공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기타 가축. 기타 가축은 사슴, 사슴 보험에 가입합니다. 양봉 가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 토, 꿀 이렇게. 사슴양, 오토꿀. 예, 기타 가축이에요. 사슴양, 오토꿀. 얘가 기타 가축. 사슴양,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 이렇게. 사슴양,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소는 그냥 몰아서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각종 얘들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얘들 하나하나씩 해보면은 얘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6종이 나와요.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가금류, 오토꿀, 사슴양 하게 되면 16종. 총 16개. 16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뭘 보험에 가입하게 되냐면 우리 축사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축산시설물을 보험에 같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축사. 사슴양,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 일단 우리가 목적물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가축재보험에 가입을 하니? 지금 그거. 그리고 여기서 이 양 있잖아요. 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양은 우리 면양하고 사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냥은 누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염소가 포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염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얘를 대상으로 뭐 한다? 가축 재보험에 가입한다. 얘가 결론은 우리가 뭐 하냐면 공부할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앞 페이지로 가셔서 자, 283페이지로 다시 오십니다. 283페이지. 자, 교재 233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있는 16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83페이지. 그러면 16종에 대해서 그러면 얘들 보험에 가입 목적물이 나왔고 누구도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누구도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서 282페이지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축 재보험도 당연히 누가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그럼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데 개인도 지원해 주고요. 법인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몇 퍼센트를 보험료 지원해 주냐면 정부에서 50% 지원해 줘요. 50%. 50%? 근데 우리가 가축은 금액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50%를 지원을 하되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줘요. 6천만 원, 7천만 원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3천만 원이다 그럴 때는 1,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근데 보험료가 2억이다 그랬을 때는 5천만 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이 282페이지에서 자, 나번에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보시면 가축 재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은 개인, 법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얼마까지? 50%까지. 자, 1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니 했을 때 거기 2번에 정부 지원 요건에서 농업인, 법인에 있어서 자, 거기에 첫 번째 뭐 해라?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든가 등록을 받아라.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 또는 등록. 그 2번에 정부 지원 요건에서 농업인, 법인.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등록을 받든가.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라? 농업 경영체 등록해라 그 말이에요. 농업 경영체 등록해라. 이렇게. 이게 50%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자, 그런데 여기에다 게 얘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50%라고요. 50%. 50% 시험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대상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대상들은 등록을 받아야 되니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을 보는 겁니다. 바로 교재 282페이지의 그 네모 박스. 282페이지의 네모 박스. 자, 거기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허가 대상이 있고 어떤 것은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것은 등록도 허가도 받을 필요 없어. 등록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282페이지 네모 박스. 자, 거기 가면 허가는 딱 정해졌어요. 소, 돼지, 닭, 오리 얘들 딱 4개만. 소, 축사의 크기가 축사해서 소, 닭, 돼지, 오리를 키우는데 축사의 크기가 얼마다? 5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중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뭐 하게 되겠어요? 등록이겠죠. 등록. 자, 거기 등록 대상을 보는 겁니다. 즉, 방금 소, 돼지, 닭, 오리에서 50제곱미터 이하. 방금에 초과했으니까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하는 등록. 그리고 우리 기타 가축 중에서 좀 크네. 누구겠어요? 사슴양. 사슴양은 뭐 해라? 등록 대상이다. 그 다음 이제 가금류 중에서 가보시면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오매, 꽁닭은 간상조로 거칠다. 여기 가금류 중에서. 자, 오리, 닭. 얘는 어쨌든 오리하고 닭은 어쨌든 간에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50제곱미터 이하면 등록이에요. 그럼 이 가금류 중에서 나머지 가금류가 여기 들어오겠잖아요. 여기 등록으로. 근데 그 나머지 가금류가 들어오는데 누구만 빠진 거예요? 관상조만 빠졌어요. 이 가금류 중에서. 관상조는 결론은 뭐라고요? 등록도 허가도 대상이 아니야. 나머지 가금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열로 지금 봐보시면. 거의 칠면조 매출이 타족공. 그렇잖아요? 즉 관상조를 제외한 나머지 가금류야. 관상조는 없어요. 관상조 제외야. 즉 관상조는 허가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야. 근데 그 가금류 중에서도요, 방금. 그럼 가금류가 오매꽁닭은 관상조를 거칠다 해서 관상조를 제외한, 즉 오리하고 닭은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50제곱미터 이하면 등록. 근데 애들이 축사의 크기가 10제곱미터 미만이면 10제곱미터 굉장히 적잖아요. 약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등록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키워, 그 말이에요. 등록 제외, 축사의 크기가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들. 자, 그 다음 우리 방금 기타 가축에서 사슴양은 뭘로 들어갔어요? 등록으로 들어갔죠. 그럼 나머지 기타 가축,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은 또 뭐다? 등록 제외. 그리고 또 등록 제외가 그럼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말도 들어가 있어요. 말. 그럼 말은 결론은 뭐예요?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등록도 받을 필요 없어. 그럼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걔가 규모가 큰데 얘는 왜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등록도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은 별도로 뭘로 가버리냐면 사업으로 가버려. 사업으로.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돼. 말을 우리가 사육하려면. 말은 축산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가요. 별도로. 그래서 허가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야, 말은. 그리고 노새, 당나귀, 개. 물론 여기서 노새, 당나귀, 개는
가축 재보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노새나 당나귀나 개를 키우고 싶을 때는 허가도 등록도 받을 필요는 없더라. 자,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해서 일단 허가대상, 등록대상 정리됐습니다. 허가대상, 등록대상.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가보시냐면, 자, 283페이지에다가 283페이지에서 3번의 정부지원보험에서 가번에 가축 재보험에 가입한 재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에 방금 50%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1번 말 놔두시고 2번에 자, 그 중에서도 자, 2번 자, 닭이 있습니다. 돼지, 오리 세 가지. 자, 닭, 돼지, 오리 이 세 가지 축정이요. 닭, 돼지, 오리는 자, 정부로부터 보험료 50%를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에다가 또 축사의 크기가 왜? 적정 사육 규모. 적정 사육 규모 이하. 이거 조건을 충족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 닭, 오리, 돼지는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얘들은 유난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밀식 사육을 하잖아요. 너무 밀식 사육하지 말라고 얘 기준치를 하나 더 줬어요. 얘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너무 밀식 사육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닭, 돼지, 오리는 허가나 등록도 받아야 됩니다. 경인지 등록도 해야 됩니다. 즉 소라든가 소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요. 소는. 허가나 등록이나 농협 경인지 등록만 받으면 돼. 그렇지만 닭, 오리, 돼지는 또 이 면적도 갖춰야 된다고. 적정 면적도. 그럼 이때 이 적정 면적이 바로 그 네모 박스. 네모 박스. 다시 말해서 자 봐보시면 닭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자, 적정 사육 면적을 지켜줘야 돼. 그럼 봤더니 자, 닭의 종류 6개가 있고요. 자, 토종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냐면 저기 있잖아요. 자, 삼계탕용. 자, 삼계탕용으로 키우는 3개용이 있어요. 그리고 오리를 다시 또 분류를 해보면 오리는 오른쪽에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산란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리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는 육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돼지에 가보면 자, 돼지요. 방금 우리가 돼지에서 용어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돼지에서 엄마 돼지를 종빈돈 그랬어요. 아빠 돼지를 종모돈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돈은 다시 두 가지를 분류한다겠죠. 포유자돈, 이유자돈, 그리고 육성돈, 비육돈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축 재보험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축산법 시행령, 즉요. 축산법에서는 용어를 또 어떻게 쓰고 있냐면 거기 봤더니 아빠 돼지를 뭐라고 하냐면 웅돈이라고 그래요. 우리 축산법에서는. 그리고 종빈돈을 모돈이라고 표현해요. 모돈. 그리고 포유자돈을 초기자돈이라고 하고요. 이유자돈을 후기자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축산법에서는. 용어가 그래요. 같은 말인데 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아빠 돼지를 종모돈, 웅돈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돼지는 웅돈이 있고, 자, 모돈이 있고, 초기자돈이 있고, 이후자돈이 있고, 그 다음에 육성돈, 비육돈 이렇게 분류한다는 그런 의미.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애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한 마리당 차지하는 면적 얼마 이내로 키워야 되니 지금 그 말이에요. 밀식 사육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봤을 때 자연 육개하고 토종닭 가보시겠습니다. 육개하고 토종닭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거기에 단위가 봐보시면 1제곱미터에 거기에 1제곱미터에
22.5도 이하로 키워야 돼. 1제곱미터에.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축사 크기가 5,000제곱미터의 축사의 크기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6개를 20만 두를 사육을 하고 있다고요. 20만 두. 그럼 했을 때 이 닭이 차지하는 한두가 차지하는 1제곱미터에 지금 1제곱미터에 몇 마리를 우리가 사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제곱미터에 10만 두로 할게요. 10만 두. 10만 두 하면 1제곱미터에 20두를 사육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1제곱미터에. 우리 축사가 지금 5,000제곱미터야. 근데 그 축사에서 우리가 10만 두를 지금 키우고 있어. 그랬을 때는 1제곱미터 우리가 지금 몇 마리를 키우고 있냐면 20두를 키우고 있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적정하게 사육하고 있어 그 말이야. 근데 반대로 방금처럼 5,000제곱미터에 만약에 20만 두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1제곱미터에 40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과히 밀식 사육하고 있구나. 초과됐다고 표현해. 즉 이렇게 초과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안 해줘 버려. 즉 적정하게 사육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준다고. 몇 프로 지원해 준다? 50%.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 삼계탕이다 그러면 얼마? 1제곱미터에 41.1도. 근데 이제 돼지는 단위가 달라요. 봐보시면. 단위가 다르는데 얘는 웅돈, 아빠 돼지가 차지하는, 즉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면 6제곱미터. 얘는. 즉 아빠 돼지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6제곱미터. 엄마 돼지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2.42제곱미터. 또요, 아가 돼지, 즉 초기자도는 0.2제곱미터, 후기자도는 0.3제곱미터, 육성돈 비육도는 0.62제곱미터.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축사에 웅돈이 100두입니다. 모돈이 10두입니다. 초기자돈이 10,000두입니다.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축사의 크기가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웅돈이 100두니까 6제곱미터 하면은 600제곱미터. 그래서 2.42제곱미터, 24.2제곱미터. 초기자돈이 0.2이다 보니까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곱했으니까. 그럼 얘가 전체 합계가 얼마가 되냐면 2624.2제곱미터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축사 크기가 2000제곱미터였어. 축사 크기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버돼 버렸잖아요. 면적이.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축사 크기가 3000제곱미터였어. 그럼 어때요? 밀식 사육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항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닭을 너무 밀식 사육하지 말라고. 왜냐면 닭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너무 밀식 사육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밀식 사육하게 되면 결론은 어때요? 건강한 닭이 생산되지 못하니까 그 건강하지 않은 닭을 결론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건강한 닭을 키우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키워라. 적정 면적을 갖췄을 때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자 2번 읽어볼게요. 그 박스 2에 자 닭은 종류 3가지, 육계, 토종닭 3개, 돼지, 오리, 축족은 가축재범 즉 뭐 기준이 뭐예요? 가입 두수가 축산업 허가증에 가축 사육 면적을 여기 허가받은 면적을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가입 두수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뭐 한다?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 말. 그 다음에 그 이에 말 봅니다. 그 이에 1번. 말은 말이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그리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다만 애국산 경주마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말이 경주마가 국내산 말이 있고 애국에서 도입되는 애국산 경주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애국산 경주마는 보험료 지원 하나도 안 해줍니다. 자, 방금 그랬어요. 소를 제가 지금 1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0두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정부에서 50%,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계약자가 1,500만 원을 납부를 한다고요. 지방자치대가 하나도 지자체가 지원이 없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런데 말은 보험료 계산 이렇게 안 한다고요. 말은. 왜냐면 말은 워낙 금액이 커버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50%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럼 말은 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말은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말이요. 보험 가입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즉 얘가 한도야, 한도. 한 마리에 보험 가입 금액이 7천이라고 할게. 한 마리. 자, 이랬을 때 보험료율이 10%여서 보험료가 총 얼마겠어요? 10%니까 700만 원이겠죠. 다른 기타 조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이 7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납입보험료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계약자가 내야 할 돈. 근데 얘가 만약에 돼지였다 그러면 350만 원 무조건 정부에서 준다고요. 50%를 주니까. 근데 소는 그렇게 안 준다고. 소는 어떻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7천만 원까지는 준다고요. 아니야, 4천만 원까지는. 그래서 이게 말은. 자, 말은 일단 4천까지 준다고. 그래서 얘를 나눕니다. 자, 일단 나눠 얼마까지는 4천까지 나눠요. 4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몇 프로까지? 70%까지 또 정부에서 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남았죠? 3천만 원? 4천을 초과한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의 70%. 37에 21. 즉 2,10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50% 준다고요. 그럼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9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정부에서 말만 달라. 왜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 그러면 자요. 4천만 원에 10%입니다. 0.1. 그러면 400만 원이죠. 2,100만 원에 0.2. 21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정부에서 50% 줍니다. 얘도 정부에서 50% 줍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200만 원이에요. 이 보험료가 105만 원이에요. 900만 원에 대해서 10%는 90만 원인데 이 90만 원은 정부에서 하나도 주지 않아요. 결론은 자요. 정부에서는 얼마를 주냐면 자, 여기 이 돈 주죠. 305만 원. 정부가 주는 돈은 305만 원. 그럼 계약자가 얼마를 내야 되냐면 자, 여기 50% 정부가 줬으니까 50% 내가 내는 거죠. 계약자는 305만 원 플러스 자, 이 90만 원은 계약자가 다 내줘야 된다는 소리겠죠. 90만 원에서 395만 원. 다시 말해서 이 7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50% 350만 원, 나 35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말은 정부에서 305만 원밖에 안 줘. 그 계약자가 얼마나 내요? 395만 원. 말만 그래, 말만. 워낙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합니다. 즉, 가입금액 몇 프로까지는 가입금액 4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정부에서 50% 줍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70%. 37에 21. 얘가 70% 해당되는 거예요. 초과금액 지금 3천만 원 초과된 거죠. 가입금액에 4천만 원 초과금액 37에 21.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 줍니다. 나머지 가입 금액은 누가 다 낸다? 계약자가 다 냅니다. 이 용어가 거기 1번이에요. 말이당 가입 금액, 즉 보험 가입 금액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다. 다만 만약 얘가 애국산 경주마잖아요. 보험료 지원 하나도 안 해요. 700만 원을 계약자가 다 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자, 가축재보험의 목적물이 뭐냐? 어떤 걸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냐? 그리고 정부에서 똑같이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리고 어떤 대상들은 허가 대상이고 어떤 대상은 등록 대상이냐? 자, 얘가 지금 포인트예요. 가축재보험. 잠깐 쉬었다 연결하겠습니다.